정삼각형 있고요.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만약 A라고 한다면, 여기 A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 한 변 길이를 X는 없죠? 근데 X라고 한다면, 그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꼭 외워야 됩니다. 이번을 기회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점의 좌표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고 점 B의 좌표는 A, 마이너스 2가 되고 점 C의 좌표는 2, B예요. 이렇게 놔둘까요? 네. 무게중심 좌표가 있는데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어디 놓이냐면 이 정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같은 점에 놓입니다. 이 무게중심 좌표가 지금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여기를 G라고 부른다면 선분 AG의 길이는 X끼리 뺀 값 제곱 9, Y끼리 뺀 값 제곱 36 더해서 루트 45, 루트 45는 3루트 5. 여기까지가 3루트 5의 길이를 가져요. 근데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길이의 절반값이 이 길이죠. 그럼 여기에 절반값이니까 2분의 3 루트 5가 되고 여기를 뭐 D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AD의 길이가 실제 여기서는 높이값이 되죠. 그럼 근데 둘을 더하게 되면 2분의 얘는 6 더하기 3이니까 9 루트 5가 되네요. 그럼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죠. 한 변 길이 이렇게 이 값이 높이값을 구하는 공식이고 얘가 실제 높이값이 되니까 이걸 없애고 여기 반대편에 역수 루트 3분의 2를 곱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되고 얘 루트 3 지워지면 여기 9라는 거는 그냥 유리합시다. 괜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3분의 9 루트 5가 남죠. 누가 3분의 9 루트 5냐면 x가 여기다 쓸게요. x가 루트 3분의 9 루트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면 3분의 9 루트 5에 루트 3이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루트 15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루트 15라는 얘기죠. 근데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선분 BC의 길이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한 변 길이. 그래서 정답은 3 루트 15가 선분 BC의 길이가 된다. AB와는 사실 관계없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난 정삼각형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비싼 문제를 어제 다른 반 수업할 때 이거를 설명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비싼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네요. 네, 이게 또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난 착각을. 정삼각형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삼각형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점 A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되고 점 B의 좌표는 A, 마이너스 2가 되고 점 C의 좌표는 2, B가 돼요. 무게중심 좌표는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 그리고 여기에 중점을 지나가는 2대1 내분점 여기에 2,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중점 좌표 구할 필요가 있겠죠? 중점 좌표는 x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결론은 이 A와 M의 2대1 내분점이 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점 A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고 점 M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마이너스 2인데 2대1 내분점을 찾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이라는 따로 쓸게요. x좌표 2, y좌표 마이너스 1이라는 무게중심 좌표는 여기에 2대1 내분점. 그럼 분모는 3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1이죠. 그렇죠? 2대1. 여기 있는 x좌표를 여기다 곱해요. 그럼 a 플러스 2가 남고 여기 있는 b를 여기다 곱하죠. 마이너스 1. y좌표도 2y를 더하면 3.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비율을 반대쪽에 있는 y좌표를 곱하면 b-2. 여기는 1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기다 곱하게 되면 좌변은 6, 우변은 a 플러스 1. 따라서 a 값은 5가 되고요. 여기다 곱하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은 b 마이너스 9. 따라서 b는 6. 둘을, 전 b의 좌표가 a가 5니까 5, 마이너스 2. b가 6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2, 6.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8의 제곱 72 더해서 루트 81, 9 이렇게 됩니다. 중2 때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그 단원이 있었죠. 근데 그 단원이 사실은 1차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의 부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범위를 갖는다면 그 범위 안에 일정 범위의 1차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를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두 개를 포함하면서 그거 말고도 이런 거 x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래서 y는 상수 이런 걸로 써지는 x축 평행한 직선, x는 상수 이런 걸로 표현되는 y축 평행한 직선. 총 네 가지를 이 네 가지 그래프를 모두 통틀어서 직선의 방식이 됩니다. 근데 1차 함수 개념 안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1차 함수랑 같은 구조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양음이 아닌 저런 형태에서는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의 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기본적인 이제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 개념이나 직선의 방식을 알고 있다는 개념 하에 1번이 뭐냐면 그 2학년 교과에 1차 함수식 구하기 하면서 네 가지 분류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기울기를 알고, 기울기가 A고 Y 절편을 알아요. B. 그럼 바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기울기는 알아요. A. 근데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아. 그럼 어쨌었냐면 중학교 때는 Y는 AX까지는 아는데 B 값을 모르니까 여기 x1, y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b 값을 완성한 다음에 식을 구했었고, 세 번째는 기울기도 안 나오고 그냥 점이 두 개 나오죠. x1, y1,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먼저 계산해요. x2-x1 분의 y2-y1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를 구했을 때 y는 x2-x1 분의 y2-y1 이게 기울기니까 여기 x 붙이고, b라고 y절편을 모르니까 써놓고 나서 두 개 중에 만만한 점 하나를 여기다 대입해서 위처럼 똑같이 b를 완성하고,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x절편 y절편 할 때였어요. x절편 값이 m, y절편 값이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1차 함수식을 작성하면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이런 느낌으로 직선을 완성했었죠. 근데 거기서 1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이제 2번부터를 중학교 때 배운 교과로 풀어도 되지만 중학교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식을 만들고 2차적으로 점을 대입해서 1차 함수식을 완성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 식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식을 완성하시고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죠. y는 3x 플러스 b 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풀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y에서 지나는 점의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점의 x좌표를 빼주고, 그 앞에 뭘 쓰냐면 기울기를 갖다 쓰면 이렇게 대입하고 중간에 정리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이게 답이에요. 그냥
저게 답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약간 원스톱 같은 개념, 한 번에 계산을 끝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란 거죠. 근데 저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뭐 굳이 뭐 그것까지는 설명해도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뭐 굳이 나중에 평행이동 설명할 때 곁들여서 같이 해줘도 되니까 그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이 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식 중에 얘가 제일 앞으로 직선 관련된 식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기울기랑 주어진 한 점 잊지 마세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면 그때는 이렇게 모든 직선식의 기준이 앞으로는 이걸로 바뀔 거라는 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안 나오고 2,3, 3,5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이게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렇게 찍으세요. 그래서 x에서 지나는 한 점 좌표 빼주고, 이 옆에 이제 기울기 쓰면 돼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편 알고 있을 때 x절편 m, y절편 n. 아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써요. m분의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중학교식 변형한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양변에 m을 곱해요. 양변에 n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서 n으로 나누고 여기서 n으로 나누고 얘도 n으로 나누면 얘는 n분의 y가 되고, 얘는 n으로 나눈다는 뜻은 n분의 1을 곱하겠다 쓰니까 약분되면 마이너스 n분의 x가 남고, 얘는 약분하면 플러스 1이 남고, 얘를 이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쓰면 x절편 분의 x 플러스 y절편 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절편으로 그 직선의 방식을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1차 함수로 쓴 거고, 이렇게 쓰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쓴 거죠. 등호는 뭐 숫자는 0 이런 걸로 쓴 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축의 평행한 직선들이죠. x축 평행, 그다음에 y축 수직 똑같은 말이고, y축 평행, x축 수직 같은 말이라 이제 그렇게 x축 평행 직선은 y는 숫자, y축 평행 직선은 x는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고, 여기는 마지막은 삼각비할 때 배웠던 겁니다. 삼각비할 때 해도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왜 기울기가 탄젠트와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 탄젠트라는 게 뭐냐면 삼각비라는 거는 원래 처음부터 정의가 있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각을 둬요. 기준각을 두고 세 변의 길이, 세 변 중에 두 변을 가지고 길이 b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길이 b라는 거는 분수꼴을 말하는데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 b, 여기를 c라고 두고 여기를 a라고 두고 얘를 b로 뒀을 때 이 기준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얘를 세타라고 둔다면 세 변 중에 두 변을 분수꼴로 둘 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세 변 중에 이 두 변을 분수꼴로 둔 거를 앞으로는 사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왜냐고 묻는 게 아니고 약속인 거니까. 그 빗변분의 밑변 얘를 코사인이라고 정의를 둬요. 그리고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얘를 탄젠트라고 둔다라는 거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값을 쓴 게 탄젠트예요. 근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직선 위에는 아무거나 점 두 개의 이동 경로를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점 하나 찍었어요. 아무 데나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점 하나 찍었어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딸 때 뭐 쓰냐면 이렇게 이 점에서 저 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x의 증가량을 구하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y의 증가량을 구하지.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하는 게 기울기인데,
마치 이렇게 x의 증가량, y 증가량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직각삼각형 안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구하는 구조랑 같아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랑 같은 구조로 표현되다 보니까 기울기를 구할 때는 밑변분의 높이 값인 탄젠트에다가 이 직선이 이루는 탄젠트, 뭐 사인, 코사인은 전부 다 오른쪽에 각을 써야 돼요. 이게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다 탄젠트를 붙이면 그게 직선을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라고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네. 앞에 거는 워낙 쉬우니까,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꼴이라, 여기 위 아까 썼던 이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고, 이런 거 하나 잠깐만 해본다면, 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선. 직선이 있는데, 이게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니까 끝없이 그리다 보면 언젠가 x축과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각도가 60도이며, 이 직선 어딘가에 루트 3,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아마 음순위가 밑에 있을 텐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대충 그린 거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루며 이 점을 지나간다.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탄젠트를 붙이면 그게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루트 3이다. 그럼 따라서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준 다음에 그 앞에 기울기를 곱해서 등식 처리하시면 1차 함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y 플러스 2는 루트 3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5가 이 직선의 이름이 된다. 또 그냥 연습을 그냥 가볍게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근데 점을 두 개 나는데 두 개 중에 이제 본인이 만만한 걸 찾는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도 되니까.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뭐 이걸 찍었다 칩시다.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 앞에는 무슨 자리냐면 기울기 자리. x의 증가량 12분의 y의 증가량 4. 이걸 정리하시면 정답. 그런 표현이에요. 절편을 푸는 방식, 이런 것들 밑에 점으로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기울기랑 지난 한 점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y는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 그리고 얘가 y 절편값이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고등교과에 맞춰보면 y가 0일 때 x값? 아, 이게 x절편. x가 0일 때 y값? 아, 얘가 y절편. 그럼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이쁘게 쓰려면 양변에 10을 곱해 본다면 여기는 2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y가 되고 10이 되는데 넘기면 뭐 이렇다. 뭐 이렇다는 거죠. 뭐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구해도.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했었던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를 언급하는 게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그냥 약간 복습 개념으로 또다시 배우는 것 뿐이니까 뭐 이런 차이라는 거죠.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0 이런 미지수 두 개는 1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양변 4로 나누면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되고 그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y좌편이 플러스 2인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얘랑 얘랑은 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1차 함수로 표현할 것이냐 미지수 두 개는 1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것이냐 차이점이지 그래프 모양은 동일하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방정식 형태로 주어졌는데 뭐 기울기를 구하라, y절편을 구하라, 뭐 증가량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이렇게 식변환해서 1차 함수를 바꿔주면 그때부터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x 증가량이 2일 때 y 증가량 1이 되고 y절편이 플러스 2이며 그래프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이렇게 우리는 1차 함수 구조로 직선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됐기 때문에
너무 방정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바꿔 써라. 지금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네. 뭐 이런 거 2개 정도 잠깐 해보면 네. A, B, C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A가 음수, B가 양수, C가 양수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음수, B가 양수, C가 양수이면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얘를 뭐 하죠? 1차 함수 형태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얘가 기울기, 얘가 Y절편. 근데 기울기는 A, B의 부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양이 되죠. 얘는 B, C의 부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음이 돼요. 기울기는 양인데 Y절편 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Y절편 음수,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도록. 그래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모양이 되고 A가 0이면 BY 더하기 C는 0이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하고 써졌다는 얘기는 X 없이 Y는 하고 써졌다는 얘기는 이게 X축 평행한 직선이에요. 단 BC의 부가 서로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면 이거는 음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X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뭐 이런 의미를 말해요. 2kx, 예를 든 겁니다. 플러스 3k y-1 플러스 4. k를 묶고 여기를 3으로 쓰고 얘를 k로 쓰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 k가 붙어 있긴 하지만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아마 직선일 것 같아요. 근데 직선은 직선인데 지금처럼 문제 조건에 보면 식에 보면 식 자체 xy라는 보통 xy는 변수로 표현하죠. 함수에서는 변수 x, y 이외의 또 다른 문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저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2k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라는 문자를 한번 이렇게 묶어봤어요.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y 플러스 4. 결론은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모았다는 얘기죠. 모으고 나서 보니까 만약 x가 2분의 3이 되고 동시에 y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면 이 등식은 늘 참이 되죠. 뭐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아닌가? k 값에 관계없이 늘 참이 되는 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 이해돼요? 그럼 이건 뭐를 지금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이든 간에 이건 직선이 그려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울기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x축, y축에 평행하든 간에 어쨌든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겠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문자 xy가 아닌 또 다른 문자 k로 이렇게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마치 k에 대한 항등식 풀듯이 이렇게 묶어냈더니 x가 2분의 3, y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다음 등식이 이 직선이 늘 참이 된다는 뜻은 이 직선의 그래프가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에 관계없이? 저기는 K에 관계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가 어떤 수가 주어져도 어차피 이 직선은 무조건 한 점인 이 점은 꼭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 용도예요. 이렇게 XY 변수 이외에 또 다른 문자가 존재하면 꼭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내서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이해가 좀 더 다른 조건이 많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위아래가 굉장히 식이 비슷한데 사진을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식이 써지는 구조가 동일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위는 변수 x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토대로 식을 정리해 보니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밑에는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요. 직선을 그려요. 이것 예를 들을게요. 2x y 플러스 1은 0 이었다고 칩시다. 얘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었다고 칠게요. 예를 든 겁니다. 했는데 두 직선은 분명히 보면 일치하거나 평행하진 않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럼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 근데 그 또 다른 직선식을 만들 때 저기는 식의 는 y의 제외와 나머지 좌변 전체. 여기서 는 y를 제외하고 나머지 좌변 전체를 쓰신 다음에 여기다 적당히 두 가로 어딘가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데나 적당히 k를 붙여요. 그걸 둘을 더해서 마지막에 는 0 처리하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네모, 세모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네모, 세모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납니다 라고 할 때 핵심은 그 네모, 세모를 집어넣어서 그 식이 참이 되면 지나는 점이죠. 근데 이 네모, 세모는 어차피 이 알려진 바에 따라 2x-y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놓여있는 점이니까 이 네모, 세모를 여기 xy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됨을 이해하시겠어요? 참이 된다 뜻은 2x-y 플러스 1은 0 된다는 뜻이에요. 이 네모, 세모를 이번에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좌변에 있었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가 0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인 네모, 세모를 지나는 직선식을 내가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근데 이 직선이 정말 네모, 세모라는 점을 지나는 관계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네모, 세모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약 참이 된다면 이 식은 항상 네모, 세모를 지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모, 세모를 집어넣으면 누가 0이 되죠? 얘가 0이 돼요. 얘가 0이 돼요. 네모, 세모를 여기다 집어넣었지만 실제로는 얘를 이해하면서 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값에 관계없이 0 더하기 0은 항상 0이므로 이렇게 식을 만들면 이 식은 항상 저 네모, 세모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좋아. 좋은데 그럼 도대체 이 K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K는? 저 K는 도대체 왜 붙인 거지? 얘 0 만들고 얘 0 만드는 값으로 정리하면 되지. 이 K는 왜 붙인 거야? 단순해요. 두 직선의 교점은 점이 하나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럼 그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무수히 많은 직선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의 기울기를 얘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XY에 곱해지는 XY 상수의 곱해진 숫자가 달라짐에 따라 앞에 있는 동리하는 걸 처리하다 보면 기울기나 Y절편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식을 이 K값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단 요 밑에 보면 요 말이 있죠. 단 이 직선식 구할 때 얘가 0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도록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다면 얘가 0이 되면 K랑 관계없이 이렇게 2x-y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이 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지금은 이건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K값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앞에 거랑 막 계산해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식이 그대로 다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죠. 근데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아까 말한 대로 막 계산하다 보면 이 1차식이 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식이 남기 때문에 두 직선이 아닌 또 다른 직선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0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0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제외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셨죠? 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 이런 거겠죠. 이건 뒤에도 또 문제가 있는데 더 활용된 문제로 다음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위에 보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 보면 항등식이라는 말이 꼭 붙어야지만 실수 K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항등식, 그래서 K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탁탁탁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없어도 변수 x, y를 제외한 또 다른 문자가 보이죠? 그럼 그 또 다른 문자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K가 있는 것 이만큼, K가 없는 것 이만큼.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되고 동시에 얘가 0이 되는 x, y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K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항상 어떤 점 하나를 지나갈 거라는 거죠. 얘네 둘 연립하면 답이 나오고 그 답이 이 직선이 지나는 항상 점이 되는 겁니다. 연립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 이것 두 번째 배웠던 개념인데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0,0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 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그랬죠.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유독 어떤 한 직선은 이 점도 동시에 지난다.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았지만 교점 말고 또 다른 한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얘 하나가 유일하다. 그럼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풀어보면 얘네 둘을 뭐 하시면 되냐면 연립하시면 교점이 나오죠. 왜 교점이 하나 나왔었죠? 그럼 좀 전에 배웠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배우는 개념을 굳이 접목하는 이유는 중학교 때 배운 풀이도 있지만 지금 풀이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고 또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그럴 경우가 더 많은데 고등학교 문제들은 얘랑 연립하잖아? 그럼 교점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마이너스 뭐 3분의 7, 마이너스 13분의 2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이 점이 이렇게 원점이 아니고 또 다른 점, 뭐 마이너스 2, 3분의 1 이렇게 되면 진짜 짜증 대박인 거죠.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준 다음에 기울기를 써야 되는데 이걸 써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7분의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3분의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고등학교 문제는. 중학교스럽게 문제를 내면
좀 아쉬우니까. 중학교는 아마 얘랑 연립하면 그 교점이 정수 형태로 잘 나와요. 뭐 3,2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짜증나거든. 이거 푸느라 시간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 풀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풀이. 교점을 직접 찾는 것도 괜찮으나 만약 교점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을 원하면 두 개 직선 하나를 좌변을 그대로 끌고 와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대로 끌고 와서 두 중에 아무데나 K를 붙이고 는영 쓰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을 말할 수 있다. 단 그 직선이 0,0을 지난다고 했으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2K 0 이렇게 돼요. 그럼 K 값은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양변에 2를 곱합시다. 그럼 여기는 2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 2를 곱하면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5y 이게 답이에요. 저 직선의 교점과 0,0을 지나는 직선은 저렇게. 그리고 보니까 0,0을 지난다는 뜻은 중1 때 배웠던 정비례죠.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y절편이 0인 직선. 이렇게. 상수항 없이 저렇게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혹시 복잡하면 이런 걸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교점이 워낙 쉬우면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냥 교점 찾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표현이죠. 여기는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고민하거나,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문제도 가끔 한두 개씩 보이긴 하는데, 시간상 뒤쪽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걸로. 자, 이번엔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한 관계인데 이건 아예 쌤 표로 하나 따로 그려드릴게요. 책에는 이렇게 표가 너무 따로따로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내용인데 두 개의 직선이 지금처럼 1차 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선이라는 식이 꼭 저렇게 1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렇게 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 하나 더 필요하니까 a'x, b'y, c'. 프라임은 그냥 연관성을 주기 위함이지 꼭 같다는 건 아니고. 자, 칸을 4개 그렸는데 이게 왜 4개냐면 뭐 칸의 간격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왜 칸이 너무 좁아서 쓸 수 있겠죠? 좀만 내릴까요? 칸이 좀 이렇게 너무 내렸나? 자, 이런데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보통 우리가 일치라는 말도 쓰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이란 말도 쓰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일치하려면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고 이게 일치. 근데 방정식일 때는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찍 긋고 분수 형태를 쓰죠. 비율값으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모두 같으면 그거는 일치가 된다. 평행은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달라야죠. 이렇게. 그래야 위아래 떨어져서 평행이 되니까. 이거를 이 조건에 맞췄으면 X계수, Y계수의 비율은 같으나 상수의 비율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게 평행한 조건이 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얘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서는 X계수, Y계수의 비율만 다르면 한
한 점에서 만난다. 인데 고등학교 와서 하나를 더 배워요. 그게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 중에 이왕 만나는 거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뜻이죠. 수직으로 만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수직일 때는 함수, 1차 함수 형태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여기서 또 오늘 따로 증명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별로 크게 막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은 1차 방정식일 때는 x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 더하기 y 계수끼리 서로 곱한 값 그 합이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두 수의 관계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네는 수직 관계라고. 그 얘기는 얘랑 숫자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곱해서 1이 되니까 역수예요. 근데 부가 반대로 바뀌었죠? 부가 서로 반대인 반수라는 뜻이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런 건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이 식을 이렇게 1차 함수를 바꿔요. 얘가 기울기고 얘가 기울기잖아요. 저 조건을 쓰는 겁니다.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네들은 수직관계에 놓인다. 음은 양이니까 B'분의 A'의 곱이 마이너스 1 곱해서 1로 넘겨주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직관계. 아무래도 근데 평행일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다른 구성상 얘가 굉장히 포인트일 수밖에 없죠. 새로 배운 내용이니까. 수직관계일 때는 저걸 잘 기억하세요. 1차 함수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만약 1차 함수가 아니라면 1차 함수가 아니라면 그냥 1차 함수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항하고 양변 y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이렇게 간단한 숫자 형태로 써주면 뭐가 문제예요? 그냥 넘기면 되지 이 정도 넘길 수 있잖아요. 넘겨주고 양변 4로 나눠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수직 관계에 놓여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수의 역수에 부호반대니까 2예요. 기울기 2짜리 직선. y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인데 y좌표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요게 얘랑 수직 관계에 놓여있는 직선. 그럼 따로 이런 거는 굳이 배울 필요 없지 않나요? 복잡하게 왜 굳이 방정식을 배웁니까? 방정식 1차 함수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라는 건데 뒤에 보면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요. a-1x 플러스 2b-4 y 플러스 5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그럼 만약에 1차 함수 바꾸려면 넘기고 문자 굉장히 복잡하겠죠. 정리하는 게 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방정식의 풀이법도 알아야 쓸데없는 이항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위치관계를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평행되는 거니까. 네. 수직이나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거죠. 두 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10번에 K값 얼마죠? 두 직선이 수직 관계랍니다. K값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이 수는 그 수의 역수의 부호반대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건 물론 이렇게 함수 형태를 바꿔서 풀어도 돼.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방정식에서 만약 풀어본다면 x 앞에 있는 개수 2 곱하기 4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 k 곱하기 1 그 합은 0 이렇게 되면 두 직선은 수직관계.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 요런 거 하나 해봅시다. 문제는 뭐라 말하냐면 저 직선 L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이 이 L은 아닌 거예요. 이 L에 수직인 직선이야. 근데 그 수직인 직선이 동시에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기울기가 필요하잖아. 수직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넘기고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의 부호 반대 6
역수의 보반대. 그럼 얘가 기울기고 얘를 지나는데 얘가 y 절정값이네. y는 6x 플러스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x 빼주시고 이거 정리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위에 설명되어 있는데 AB를 잇는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위치를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단 그릴게요. B는 1, 마이너스 1 이런데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단어가 일단 AB랑 수직으로 만나야 되며 동시에 이등분선 그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직을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고 이등분선을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한 점의 좌표는 선분 AB의 중점이겠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중점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한 값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1, y 좌표끼리 더한 값 0을 2로 나눈 값 0. 기울기는 수직 관계잖아요. 이 선분의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그 많은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중에 2등분되는 이 직선 그럼 이 위치가 마이너스 1, 0을 알아냈고 이제 남은 건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의 보반대.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 따라서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난 x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2. 이걸 정리하면 정답. 괜찮아요? 여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네. 굳이 뭐 연습은 안 해도 되겠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파트입니다. 이게 거의 직선인데 끄트머리 이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이게 거리는 아니죠. 이것도 거리가 아니죠. 얘가 거리일 겁니다. 점에서 직선 사이 수직으로 만날 때 그 점과 이 수선의 발 사이에 이 길이를 보통 우리는 거리라고 불러요. D가 뭐예요? 그러면 거리 외. 그 영어의 디스턴스죠. 거기 줄임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도 뒤에 써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도 아까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수직일 때 공식이 있지만 따로 중요하진 않았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엄청나게 이걸 알아야지만 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유도 과정을 굳이 사실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필요한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점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1차 식이 필요한데 그게 1차 함수 형태가 아니고 1차 함수 형태로 만약에 식이 표현되어 있다면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는영꼴로 써야 된다니까. 는 y꼴로 쓰면 안 되고 는영꼴로 써줘라. 그런 다음에 그런 구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x1이라는 점과 y1이라는 점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이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이에요.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분모 루트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증명 과정에 피타고라스가 쓰이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일단 분자는 요 좌변식을 는영 빼고 그대로 갖다 넣어요. 근데 그대로 갖다 넣는데 그 식에다가 여기는 x1, y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x, y는 문자지만 여기 x1, y1은 숫자겠죠.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x가 x1으로
여기는 y는 y1으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서 분모도 숫자, 분자도 숫자 이런 형태로 써지고 저걸 정리하시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 여기 2,1과 3x-4y-5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에는 x 앞의 개수 3의 제곱 플러스 y 개수 4의 제곱. 이거를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기보다는 그냥 대입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더 낫겠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6,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분모는 5가 됐고 분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니까 3. 5분의 3이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루트는 증명 과정에 쓰이는 거고 위에다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거리에 의미 없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 의미 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분자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 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좀 보기 안 좋죠? 이런 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은 일단 점을 만들어 둬야 된다. 점은 있네요. 그 다음 이 식을 이렇게 1차함수 형태로 쓰면 안 되고 방정식 형태로. 그리고 이왕 쓰는 방정식이라면 이 개수를 가지고 루트도 씌우고 절대값도 씌울 건데 개수가 너무 불편하면 계산이 힘드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2양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루트 25 분의 이거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5분의 마이너스 9의 절대값 5분의 9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게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이게 거리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야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선까지 거리를 구하라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야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제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따로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구해도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따로 구하지 않는데 만약 직선이 평행하다면이죠. 평행하다면. 그럼 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에서는 이렇게 잡아도 거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도 어차피 얘도 거리가 되죠. 얘랑 얘랑 같은 길이잖아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두 개 직선 사이에 직선 중에 아무데나 점 하나 잡고 한 직선에 점을 잡고 다른 직선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어요. 그럼 거리가 나오죠. 근데 꼭 이 직선에서만 점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직선에서 점을 하나 잡고 마주보는 선무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선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개 평행한 직선 중에 한 직선에서는 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실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실제로는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내용을 약간 응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점은 어떤 걸 잡나요? 그냥 직선이 있는 아무거나 점. 여기 책에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직선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얘는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직선을 보니까 기울기가 동일하죠. 그래서 평행합니다. 근데 y좌편이 다르니까 그냥 평행 관계인데 두 개 직선 중에 한 직선에서는 뭘 잡으라고 했냐면 점을 찍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직선식이 필요한 거니까 만약 내가 여기서 점을 찍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여기서 내가 점을 찍어요. 근데 이왕 찍는 점이면 좀 숫자 씌운 게 낫잖아요.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절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절편은 x든 y든 둘 중에 하나 0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x에 0 집어넣어야 y값이 구하기 편하죠. 그래서 y절편을 구했어요. 0,1. 그럼 그 0,1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0,1이라는 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 필요하죠.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분모는 루트 5. 분자는 0,1을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5. 그럼 루트 5분의 5. 유리하면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네. 충분히 할 만한 내용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때문에 따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물론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거나 평행의 관계는 아닐 때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나타나죠. 근데 그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각이 이등분 된 거니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랑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그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 거리는 서로 같죠. 이거 우리 언제 배웠냐면 중2 때 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할 때 RHS, RHA 합동 조건 얘기할 때 저거 배운 적 있어요. 여기 있는 삼각형 위와 아래의 합동은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거리를 따지잖아요. 거리 할 때는 수식을 만나야 되니까 90이 일단 성립하고 빗변이 공통이며 나머지 한 각이 서로 같으니까 RHA가 성립해요. 그럼에 따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같다예요.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라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겠죠. 얘랑 같겠죠. 물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한 점에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같은 거니까. 이런 식의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합동 조건에 따라. 얘를 만들어 봅시다. 얘가 그냥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었어요. 얘는 x 플러스 2y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두 직선은 평행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루는 각이 있을 테고 그 각을 이등분한 직선식, 요 빨간색 직선식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는 이미 한 점을 그냥 x, y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직선 L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죠. 그 무수히 많은 점의 한 점을 x, y라고 뒀지만 실제로 이 x, y는 이 직선 L을 대표하는 점이라고 생각돼요. 저 직선 L을 대신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참고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같은 문자이긴 하나 같은 역할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는 같은 문자이긴 하나 역할이 달라요. 위에 있는 거는 좌표 평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에 어떤 특정 점에서는 x좌표의 2배 한 값에서 y좌표를 빼고 거기다 1을 더하면 0이 되는 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그 점들만 쫙 모아둔 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각각의 x, y가 표기법은 동일하게 써져 있지만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점들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도 직선 L도 보통 변수 XY로 표현되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일단 선생님 XY로 써놨어요. 자,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직선 위에는 대표점인 X, Y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얘를 D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D2라고 합시다. 결론이 뭐죠? D1과 D2는 같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 식을. 이런 느낌으로 얘부터 해봅시다. 분모 루트 5 분자 절대값의 x, y를 사실은 대입하는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입을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절대값 2x-y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도 분모 루트 10 절대값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뭐 상관없는데 좀 숫자 좀 이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쁘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양변에 루트 10을 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는 없어지고 여기 뭐가 붙죠? 루트 2가 붙겠죠. 왜 뭐 잘못됐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이런 절대값 풀이하는 거 배웠어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죠? 양쪽에 절대값 벗겨내고 한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기 절대값과 여기 절대값 같은데 이쪽 절대값 벗겨내면서 한쪽은 플러스를 붙이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럼 얘는 루트 2를 분배하면 2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y 플러스 루트 2 이거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y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요 풀이에 따라서. 그럼 답은 두 개겠죠? 지금 선생님이 이게 숫자를 안 맞춰놔서 막 풀었기 때문에 조금 루트가 나와서 계산이 지저분하긴 한데 xx 동량 모고 yy 동량 모고 상수끼리 동량 모으면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직선이 돼요. 얘도 똑같이 동량 정리해보면 얘도 또 다른 직선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뭘 구한 거냐면 두 직선 사이의 내각을, 한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함수니까,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직선식이 나오죠. 그럼 답이 두 개라는 얘기인가? 답이 두 개인가? 그럼 하나를 골라내야 되나? 이 중에 어떤 게 답이 맞는지? 둘 다 답이에요. 이게 왜 둘 다 답일까요? 이게 왜 둘 다 답일까요?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했지, 지금. 이게 왜 답이 두 개냐면, 간단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각을 2등분하는데, 이쪽 각을 2등분하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죠. 근데 두 직선이 만나는 각이 여기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있거든요. 두 직선이 만나는 각. 얘 각을 2등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 것도 답이 되고 아래 것도 답이 돼요. 이거 아까 말했지만 숫자가 좀 안 이뻐서 이거 손이 좀 계산이 불편해서 더 이상 계산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숫자를 맞춰주겠죠. 비교적 계산이 편하게. 그러다 보면 xy에 대한 두 개의 1차 방정식. 그래서 식이 이렇게 답이 두 개 나타난다. 이쪽 각의 2등분선, 이쪽 각의 2등분선. 답이 항상 두 개다. 이 답은 항상 답이 두 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두 직선의 각의 2등분선을 구할 때 표현법입니다. 여기까지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은 배운 적이 있어요.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원에 대한 성질, 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어서 현을 만든다거나 홀을 만든다거나 중심각을 만든다거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실제 그 원이 나타내는 평면 위에 원도 점의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도형인데 그 점의 좌표들의 흔적, 자취 결론은 원을 구성하는 방정식은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고1 때 배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고1 때 배우냐면 이거를 배우려면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고1 때 앞쪽에서 평면 좌표할 때 배우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도 어쩔 수 없이 고1 이후 부분에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저번에 지금 수업할 때 자취의 방정식 설명드렸죠? 안 드렸나요? 안 드렸구나. 이 교재가 좀 약간 구성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원 같은 거예요. 평면 위에 어떤 점을 찍어요. A, B라는 어떤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A, B에서 일정한 거리를 재요. 일정한 거리. 이게 나중에 원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A, B에서 일정한 예를 들어 10cm가 되는 위치에 점이 하나 놓이죠. 근데 A, B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이거 하나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만큼 거리에 여기도 있을 테고, 여기도 있을 테고, 여기도 있을 테고, 이렇게 점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점이 이렇게 흘러가는 뭘 찾고 싶으냐면 흔적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취라고 부르죠. 이 자취가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게 자취가 아니고 흔적. 뭔가 이 점이 흘러가면서 자취, 흔적을 남길 텐데 그 흔적이 하나의 도형이 되고 그 도형이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자취의 방정식, 내가 원하는 점 P, 얘를 A라고 합시다. 점 P의 좌표의 흔적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P 쪽에 변수 X, Y를 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A도 모르고 P도 모르지만 이왕이면 P 쪽에 변수 X, Y를 두고 A 쪽은 다른 미지수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선분 AP의 길이는 항상 일정한 길인 R을 유지합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X 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Y 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게 R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써지고 이게 그 유명한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인 A, B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제곱 밑에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그게 중심의 X좌표예요. 제곱 밑에는 Y의 관계식이 0이 되는 Y좌표, 그게 중심의 Y좌표예요.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의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중심 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이 제곱 밑에 있는 양수값. 이게 이 제곱 밑에 양수값이 뭐냐면 이게 아래 값이 이렇게 돼도 4죠. 근데 이렇게 돼도 4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지름을 마이너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에 항상 이게 이 제곱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는 4 그러면 그 제곱근 4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 그게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